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세 번째 단원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원에서 명절을 공부했죠? 오늘은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축제는 특정한 날이나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을 말하죠.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거의 1년 내내 축제가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도 많죠. 오늘은 이렇게 축제와 관련된 대화와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에 갔다 왔어요. 강릉은 한국의 동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제목을 보면 그 지역에서 하는 단오제라는 축제에 다녀왔다는 것 같죠. 그런데 단오는 뭘까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별을 심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면서 설날과 추석과 함께 큰 명절로 여겨집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단오를 명절로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단오날에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지금은 단오제라고 해서 축제로 그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그 단오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책 350쪽의 그림을 볼까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축제들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강릉 단오제라고 쓰여 있네요. 강릉 단오제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축제 중 하나인데요. 한국의 동쪽에 있는 도시인 강릉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입니다. 단오제의 행사는 음력 4월 5일부터 음력 5월 7일까지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데 이 축제에는 단오굿, 전통음악과 민요, 민속연극인 가명극, 다양한 민속놀이 등 문화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림에서도 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얼굴에 뭔가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얼굴에 쓴 이 가면을 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을 가명극이라고 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그림도 볼까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그림은 리오 축제에 대한 것인데요. 리오 축제는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축제를 말하죠. 이 축제는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종교적인 축제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서 생겨났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20세기 초에 지금과 같은 형식의 축제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삼바춤 학교들이 설립되고 학교별로 시가 행진을 펼치면서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축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본다면 정말 멋지겠죠? 세 번째 그림은 베니스 축제네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매년 2월에 베니스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는 13일 동안 계속되는 가면 축제입니다. 이 축제 때 베니스산 마르코 광장에 특이한 가면과 복장으로 꾸민 사람들이 가득 모입니다. 그렇게 축제 기간 내내 가면과 복장을 갖춘 사람들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행사를 하니까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그림은 토마토 축제라고 쓰여 있네요. 토마토 축제는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부뇰에서 열리는 축제를 말하는데요.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축제는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120톤의 토마토를 거리에 쏟아놓고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 때는 그림에서처럼 모두 서로를 향해 토마토를 던져서 거리는 토마토의 강을 이룰 정도라고 하네요.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 불꽃놀이와 공연, 음식 축제 등도 함께 열려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유명한 축제가 있나요? 어떤 축제인가요? 이 단원을 공부하고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축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대화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수 씨와 마리아 씨의 대화인데, 마리아 씨가 강릉 단오 축제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먼저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수 씨는 왜 강릉 단오제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 씨는 왜 밤늦게까지 구경을 했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 씨가 강릉 단오제에서 처음으로 해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주말을 어떻게 지냈어요?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에 갔다 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왔지요.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12시가 넘도록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네도 타봤고요. 아, 그래요? 그네 타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그리고 가면극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왜 강릉 단오제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까?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들어서 가보고 싶다고 했죠. 여기에서 유네스코가 뭔지 아시죠?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하나인데 교육, 과학, 문화 부문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유산은 조상들이 물려준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적 전통을 말하고요. 또 지정되다는 어떤 것을 가리켜 정해지다의 의미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서 해마다 여러 국가들이 신청한 문화유산 중에서 선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왜 밤늦게까지 구경을 했다고 했습니까? 네, 볼거리가 많아서 10시가 넘도록 구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구경할 것이 많아서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구경을 했다는 말이죠.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가 강릉 단오제에서 처음으로 해본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그네를 타봤다고 했죠. 그네가 뭐예요?
큰 나무에 줄을 달고 줄의 맨 아래 끝에 발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몸을 움직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놀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도 그네가 다 있으니까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잘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씨가 강릉 단오제라고 하는 축제에 다녀와서 경험한 것을 영수 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수 씨가 마리아 씨에게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묻고 있네요. 지난 주말을 어떻게 지냈어요? 마리아 씨가 주말에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에 갔다 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왔지요.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강릉은 한국의 동쪽 바다인 동해 쪽에 있는 도시라고 했죠. 마리아 씨는 거기에서 열린 단오 축제에 다녀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마리아 씨는 단오제에서 재미있는 구경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이 어떻다고 했어요? 네, 마리아 씨는 대학생인데 이번 단오제에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왔나 봐요. 자기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네요. 마리아 씨가 단오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영수는 뭐라고 했나요? 영수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아, 영수도 단오제에 관심이 있었네요. 단오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가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수는 아직 못 가봤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단오제가 어땠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던가요? 라고 해서 마리아의 경험을 회상하도록 묻고 있죠. 그럼 마리아는 단오제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볼까요?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12시가 넘도록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네도 타봤고요. 아, 볼거리가 많았군요. 볼거리는 구경할 것, 볼 것이라는 말이죠. 구경할 것이 많아서 12시가 넘도록 구경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12시는 밤 12시를 의미하겠죠? 12시가 넘도록은 12시가 넘을 때까지라는 의미인 것은 지난 시간에 모두 배웠죠? 여기서 넘다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가다의 의미입니다. 마리아 씨는 또 무엇도 처음 해봤다고 했나요? 네, 그네를 타봤다고 했어요. 요즘 그네는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인데 한국의 전통 놀이로서 그네 타기는 옛날 단오 명절에 여자들이 즐기던 놀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씨는 이번 단오제에서 이런 전통 놀이로 그네 타기를 해본 거겠죠? 아, 그래요? 그네 타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이번에 마리아 씨의 그네 타기 경험에 대해 묻고 있네요. 그네가 앞뒤로 움직임이 크면 꽤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균형을 잡고 잘 타기가 쉽지 않아요. 마리아 씨는 그네 타기가 어땠을까요? 다음 대화를 볼까요?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그리고 가면극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마리아 씨도 그네를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타보니까 아주 무서웠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막상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김치가 많이 매울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별로 맵지 않고 맛있었다 라고 하면 김치를 먹어보기 전에는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김치를 먹는 상황이 되어서 보니 맵지 않고 맛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막상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경험의 결과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씨는 가면극을 봤던 경험도 덧붙였네요. 가면극은 가면,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을 말하는데요. 단오절에는 강릉지방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 씨는 이 가면극이 아주 신나고 재미있었나 봐요. 여기에서 흥미롭다는 이렇게 흥을 일으키는 신나게 하는 재미가 있다의 의미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롭다, 야구 경기가 흥미롭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단오제에 다녀온 경험에 대한 대화를 공부했는데요. 저도 마리아 씨의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단오제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이번에는 축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책 351쪽을 볼까요? 351쪽 위에 표가 보이시죠?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구경거리와 관련된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각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굿입니다. 귀신을 모시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작업하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굿은 그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인간의 운명을 조절해 달라고 비는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다음은 농악인데요. 농악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의미로 농촌에서 농부들이 함께 일을 할 때나 명절에 나팔, 징, 꽹과리, 북을 연주하는 한국의 고유 음악이나 그 음악과 함께하는 민속놀이를 말합니다. 다음은 가면극인데요. 탈과 같은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을 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탈을 쓰고 하는 연극들이 모두 있죠. 다음은 가장행렬입니다. 가장행렬은 참가자들이 각각 특색 있는 옷차림으로 여러 모습으로 외모를 꾸미고 줄지어 다니는 것인데 축제 때 보통 많이 볼 수 있죠. 다음은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불꽃놀이는 큰 축제 행사나 기념 행사 때 공중으로 화포를 쏘아 아름다운 모양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놀이입니다. 새해맞이 같은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 많이 볼 수 있죠. 마지막 단어는 시가행진인데요. 시가행진은 도시의 큰 거리를 통해 앞으로 나가는 일을 말하는데 특별한 행사 때 많이 합니다. 도시의 큰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가행진을 하면 정말 볼만하죠. 지금까지 축제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구경거리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각 사진에 맞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다 하셨죠? 우리 같이 볼까요? 위에서 첫 번째 사진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가 행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굿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뭐죠? 네, 탈을 쓰고 하는 가면극이네요. 아래에서 첫 번째 사진은 불꽃놀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농악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가장 행렬이겠네요. 그럼 이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어휘들의 설명을 보고 맞는 단어를 써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우리 같이 볼까요? 1번. 귀신을 쫓거나 복을 빌기 위해 무당이 버리는 의식. 바로 굿이죠? 2번. 탈이나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 가면극이겠네요. 3번. 도시의 큰 길거리에 여러 사람들이 줄을 지어 앞으로 나감. 바로 시가 행진입니다. 4번. 운동회나 경축일 등의 여러 모습으로 꾸며 입고 줄을 지어 앞으로 나감. 바로 가장 행렬입니다. 5번. 밤하늘에 아름답게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빛과 소리를 즐기는 놀이. 바로 불꽃놀이죠. 6번. 한국의 농촌에서 함께 일할 때나 명절에 연주하는 민속음악. 바로 농악이겠네요. 여러분도 다 맞게 쓰셨나요? 이 연습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번에서 귀신을 쫓다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복을 빌다는 행운이나 행복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식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버리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다라는 의미로 행진을 벌이다, 할인 판매 행사를 벌이다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3번에서 줄을 짓다에서 줄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모양을 말합니다. 또 짓다는 아주 다양한 어휘와 어울려서 쓰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짓다, 밥을 짓다, 노래를 짓다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짓다는 무엇인가를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또 미소를 짓다에서는 그런 표정을 나타내 보인다의 의미이고, 무리를 짓다, 줄을 짓다에서 짓다는 한데 모여 줄이나 대열을 이루다의 의미입니다. 또 이름을 짓다, 별명을 짓다에서 짓다는 이름 같은 것을 정하다의 의미입니다. 농사를 짓다에서는 논밭을 다루어 농사를 하다의 의미입니다. 결론을 짓다에서는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짓다는 정말 쓰임이 다양한 동사죠. 잘 정리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번에서 경축일은 경사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나라마다 크게 축하하기 위해 정해놓은 날들이 있죠. 또 이 문장에서 꾸미다는 무엇을 가꾸다의 의미로 얼굴을 예쁘게 꾸미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다로 쓰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꾸미다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낸다의 의미로도 씁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의 3단원의
축제를 주제로 한 대화와 어휘를 모두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어휘, 표현, 문법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나라의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